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인환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힘든 시기가 오면 항상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투자는 그때그때 대응을 하니까 상관없지만 장기 투자 종목에 이제 힘든 시기가 오면 그냥 외면하고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대부분 수습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여행을 할 수 없는 처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힘들긴 한데 다행인 건지 몸이 힘들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작전적 관점 및 그 트레이딩 훈련도 할 겸 또 이제 게임 같은 재미를 위해서 요즘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스타코, VT, 성도 ENG, HPSP를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주인공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이 제가 오랜 기간 작전 정찰을 하다가 최근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한 종목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참고로 그 10월은 그 단타 수익보다 손실이 좀 컸던 달이라 이번 11월은 해당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매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빠르게 여러 차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그 종목 추천 방송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HLB 테라피티스랑 그 이노베이션 빼고 다른 LB 그룹주들이 좀 피곤한 상황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뭐 마냥 놀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소액으로라도 이제 꾸준하게 매매 연습을 하고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별된 종목들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그 저의 작전적 관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실전 매매도 해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베이스로 이제 제가 추구하는 그 작전적 분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부하는데 이래저래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이 종목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도 뭐 작전적 분석을 통한 투자에 필요한 그 기본 실전 내용들이니까 예제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최근 이정재와 정우성의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를 흡수 합병한다는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나오고 이상한 장대 음봉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작전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투자를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해당 회사의 지분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지분들을 늘려먹고 쪼개먹고 나눠먹고 또 돌려먹으면서 덩치를 키우는 게 이제 그런 작업의 핵심이니까요. 아무튼 그 아티스트는 이제 구조가 좀 복잡한데 구조상 이제 위로 한 3단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컴투스 홀딩스라는 기업이 나오는데 이제 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컴투스 기업의 이제 지주 회사입니다. 즉 컴투스 홀딩스 밑에 컴투스라는 기업이 있고 그 컴투스가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의 지분 3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즈익의 그 2대 주주가 각각 4.88%씩 지분을 보유한 박인규, 박관호 형님들 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오늘의 예제이자 주인공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 이 아티스트의 대주주는 그 지분 23.49%를 보유한 이정재 형님이고 앞에 이제 언급한 위즈익이 4.7% 그리고 이 위즈익의 2대 주주 중 한 명인 박관우 형님이 4.7%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정우성 형님도 4.7%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인 상황에서 올 10월 31일에 사모펀드 여러 개를 상대로 총 140억 원의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당 16,400원에 85만 주 정도 되는 양인데 총 주식수가 1,300만 주 정도 되니까 전체 대비 약 6%처럼 보이지만 작전적 관점으로 이제 분석할 때는 실제 유동 주식수를 봐야 됩니다. 이제 특수한 이유들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지분을 제외하면 이제 실제 유동 주식은 약 56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유동 주식수 대비 비율은 15%나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큰 비중의 증자를 하는데 외부에서는 이제 조합원의 실명을 알 수 없는 그 26개의 펀드에 나눠서 발행을 한다는 거는 이건 뭐 정말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종목은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 무자본 M&A가 활개칠 때는 이런 거보다 재밌는 종목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법 때문에 무자본 M&A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합법, 편법 안에서만 좀 복잡하게 돌리고 불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아티스트 컴퍼니를 흡수 합병하겠다고 공시를 한 건데
사실 저처럼 그 작전적 관점으로 이 기업을 그 봐왔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뭐 예상된 합병이고 또 기대하던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즉 작전적 분석은 이렇게 본 기업은 물론 관련된 회사와 대주주들의 그 지분 구조 및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정대로면 합병 등기가 내년 1월 21일이고 흡수되는 회사에 이제 최종 배정된 그 신주의 상장일이 2월 10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되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지분 구조는 이정재 형님이 27.1%로 최대 주주가 되고 정우성 형님이 이제 10.99%로 2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지익이 기존 4.7%에서 4.34%로 변경되는데 이 위지익의 이제 2대 주주인 박간우 형님의 기존 지분 4.7%와 사모펀드의 이제 기존 지분 6%는 여기 기타 주주로 뭐 들어가 있겠죠. 아무튼 합병 이후 그 전체 주식 수가 1,550만 주인데 이 중 이제 유동 비율이 기존과 같이 42%가 유지된다고 하면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주식은 약 65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일단 그 유동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뭘 하기가 딱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사모펀드가 이제 받은 전환사채 단가가 16,400원이고 리픽싱 최저가가 11,000원대지만 뭐 요즘은 상향 리픽싱이 있으니까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고 뭐가 됐든 이제 사모펀드들은 25년 그 11월 4일부터 이제 엑시트를 할 때 큰 돈을 이제 벌어서 나가는 게 기본적인 흐름일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그 기본의 변수가 생기지는 않는지만 관찰하면서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중간중간 대응을 한다면 해당 종목은 상당히 재밌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작전적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말 나온 김에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정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 빨간 구간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최대 매물 구간인데 이번 합병 공시와 함께 저 구간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거래량이 이제 적다 보니까 그대로 쳐맞고 밀렸습니다. 아마 거래량이 보다 크게 터지면서 이제 피레침으로 이제 쌀자루 찌르기 같은 게 나왔으면 매물대가 어느 정도 이제 소화되면서 이 빨간 구간이 아래로 좀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과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거는 이제 해당 매물대가 그대로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상당히 강한 저항이 그대로 이제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작전적 관점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추론이 나올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상장 당시 물렸던 세력이나 측근들이 여기서 엑시트를 했다는 추론과 두 번째는 세력이 이제 상장 당시 물렸던 개미들의 물량을 여기서 이제 가져온 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추론, 세 번째는 이제 개미들의 수는 미미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세력의 손바뀜으로 보는 추론. 구간별 거래량과 흐름을 분석할 때 제 생각은 이미 정해졌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리셋봉이 나왔으니까 이전에 이제 흐름들은 일단 다 차치하고 여기서부터 보면 해당 매물대를 소화하거나 뚫을 만큼의 거래량도 없었고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기간을 더 늘어뜨려서 매물대를 끌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제 대형 자금 투입으로 무차별 매수를 통해서 뚫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을 늘어뜨리는 경우는 박스를 쳐서 이제 위아래로 흔들어서 매집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장기 하락을 기본으로 한 번씩 불기둥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지금은 일단 그 단기 OBV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매매를 쉬고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시기인데 오늘 다룬 작전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앞에서 이제 언급한 대로 장기적으로 흥미로운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끝으로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외에 제가 이제 뭐 블로그나 그 지난 방송들에서 언급한 그 이스타코, VT, 성도 ENG, 뭐 HPSP들도 작전적 관점으로 지켜보면서 이제 장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이제 재밌는 종목들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면 이 종목들도 한번 시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래도 집에 있기 좀 그러니까 좀 챙겨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걔가 이렇게 막 빡세게 지나가면 어떡하냐. 그냥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태국에는 이렇게 길에 개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들도 그러니까 미친 개 빼고 정상적인 개들은 그 어떤 에너지, 뭐 기운, 뭐 뉘앙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저는 충분히 동물적인 감각으로 쟤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개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저 개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눈을 피하고 조용히 그냥 앞만 보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는 먼지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모르는 동네 갔다가 그 동네 깡패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너 뭐냐 이러면은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여기도 있다. I try to catch it, but the moment's over. I try to fill up, though it's